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찌라니 심리TV 이정입니다. 네, 오늘은 항상 매 영상이 여러분들의 행복 증진 좀 더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한 고민, 그런 내용들을 다뤄드리고 있는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오늘은 욕구, 내 욕구를 알아차리는 법이라는 주제로 좀 여러분들과 나눠보려고 해요. 제가 최근에 이제 저를 들여다보다가도 또 깜짝 놀라서 이거 다뤄드려야겠다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욕구가 왜 중요하냐?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가 이제 욕구가 되겠죠. 그게 왜 중요하냐? 결국 불행한 삶을 들여다보면 행복한 삶이 뭔지 알 수가 있죠. 불행한 삶, 왜 불행하냐? 내 욕구, 내가 원하는 게 뭔지 다 모르고 포기하고 타인만 돌보면서 살수록 불행한 삶. 반대로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명확히 알고 그것을 내가 나를 위해서 실천하거나 혹은 상대방의 이제 도움이 필요할 때는 요구를 하거나 이렇게 그게 가능한 삶일수록, 그게 훨씬 더 많아질수록, 풍성해질수록, 잘할수록 행복한 삶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도 요즘에 좀 많이 관심을 갖고, 내가 원하는 게 뭘까? 이게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 그런 것들 저도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면서 요즘 살고 있어요. 그러다가 내가 정말 얼마나 내 욕구를 교묘하게 누르고 있는지, 그거를 발견하고 진짜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아마 저번이 아니라 대부분 다 비슷하실 것 같아서 그거를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자신의 욕구를 정확히 알고 표현하고 요구하고 실천하는 삶이 행복한 삶인데, 많은 분들이 내가 뭘 원하는지 모르겠어요 라는 표현을 많이 하시죠. 저도 그렇게 살아왔고요. 제가 이제 멘토쌤을 종종 만나는데, 예전에 멘토쌤이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나는 까다로운 사람이 좋아요 그러는 거예요. 물음표 들 수 있죠. 까다로운 사람? 까다로운 사람 피곤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저는 그게 무슨 뜻인지 바로 알아차렸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까다로운 사람이다. 멘토쌤이 말씀하신 거, 까다로운 사람이라는 거는 결국 자신이 뭘 좋아하고 뭘 원하는지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알아차리고 표현하는 사람인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나는 요런 거를 먹음으로써 오늘 내 요런 기분을 이렇게 위로해주고 싶다. 이런 데 가서 요런 방법으로 나를 예를 들어 좋은 카페에 가서 가만히 앉아서 나를 위한 차를 마시면서 나의 오늘 스트레스를 달래주고 싶다. 이런 식으로 뭔가 굉장히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바로 까다로운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신 거고, 그런 사람이 더 좋다. 구체적으로 요구하는 사람이 훨씬 편해요. 모르는 사람 맞춰주는 게 더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까다로운 사람, 결국 자기의 모든 것들 구체적으로 알고 표현하는 사람, 즉 좀 더 주체적으로 사는 사람이 좋아요라는 뜻이었다고 저는 짐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본론으로 들어가자면, 제가 제 욕구를 어떻게 외면하는지, 그걸 보고 너무 충격적이었는데, 내가 이제 내 좌절된 욕구를 어디서 느낄 수가 있냐면, 뭔가를 보고 되게 불편한 감정이 들면 거기에 분명히 내가 억눌러 놓은 욕구가 있어요. 좌절된 욕구가 있어요. 그래서 뭔가 불편한 감정이 든다. 뭔가를 보고 불편한 감정이 들었다. 그러면 이거 내 좌절된 욕구를 발견할 수 있는 좋은 장이구나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전 무슨 일이 있었냐면, 최근에 제가 이제 페이스북을 오래 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직접 만나보지는 못했어도 속속들이 참 많이 아는 그런 패친들이 꽤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중에 저와 같이 싱글맘인 패친 분이 있었는데, 최근에 재혼을 하신다고 사진을 찍어서 올리신 거예요. 막 신나갖고 자랑을 하시면서. 근데 이제 이분은 세혼이라는 표현을 했지만, 저는 재혼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저한테는 걸리거나 불편하지 않아서 그냥 재혼이라는 표현을 쓸게요. 이분이 이제 아이가 둘이 있는 분이고, 최근에 다른 분, 이제 그쪽도 재혼이신 분이죠. 이렇게 두 분이 만나서 결혼을 하게 돼서 웨딩드레스를 피팅하는 사진과 청첩장 사진을 찍어서 올린 거예요. 저 결혼한다고 막 사람들이 엄청 축하를 해주더라고요. 근데 그걸 딱 보고 났는데 제가 기분이 굉장히 다운이 되는 거예요. 나 왜 이렇게 기분이 다운될까? 남이 이제 좋은 일 이렇게 공개를 했는데, 그걸 보고 내가 되게 기분이 확 다운이 되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느껴지는 감정이 뭐지? 감정부터 일단 살펴보시면 좋아요. 감정을 봤는데 막 우울해지고 질투도 막 느껴지고 부럽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놀랐어요. 왜냐하면 저는 제가 결혼을 하고 싶다고 생각을 안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온 거예요. 물론 이제 언젠가 결혼을 할 거고, 근데 막 당장 막 내가 결혼하고 싶다 이런 생각도 솔직히 겁이 나는 부분도 있어요. 결혼에 대해서. 재혼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겁이 나기 때문에 좀 막 하고 이렇게 뭐라 그럴까 돌진해서 할 그런 결심을 할 정도로는 좀 조심스러운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결혼식도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그때 어린 나이에 결혼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좀 저쪽에 입김이 컸어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뭐 정확한 결혼식도 아니었고, 그리고 그때 당시 막 제가 나는 이런 결혼식을 할 거라는 구체적인 그런 것도 그렇게 크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은 내가 결혼식을 한다면 예식장을 빌려서 이렇게 뭔가 좀 쫓기듯이 하고 싶지 않고 편안한 장소에서 내가 정말 좋아하는 나를 축하해주는 사람들을 불러서 내가 원하는 방식의 즐거운 결혼식을 하고 싶다. 축하를 받고 사람들한테 나 이제 이렇게 다시 결혼 생활을 시작한다. 이 사람과 이렇게 결혼 생활을 시작한다. 이런 걸 좀 공표도 하고 그런 자리를 갖고 싶다는 생각은 있었어요. 근데 내가 왜 이분의 웨딩드레스 입은 사진을 보면서 기분이 좀 안 좋아졌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웨딩드레스를 입지는 않을 거라고 결정을 내렸었어요. 결혼식을 다시 하게 되면 무슨 뭐 웨딩드레스까지 뭐 그냥 이렇게 뭔가 좀 이렇게 그냥 깔끔하거나 뭐 이런 옷 입고 하면 되지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여기에 함정이 있었던 거예요. 제가 다시 들여다보니까 웨딩드레스 입고 싶더라고요. 근데 왜 그게 내가 나 웨딩드레스 입고 싶지 않아라고 생각을 했고, 뭔가 이렇게 정말 괜찮은 예식장, 뭐 예를 들어 막 좋은 호텔 막 이런 데서 하는 그런 사람들 다 불러놓고 나 결혼해요 막 이러면서 하는 결혼식 나는 원하지 않아라고 생각했던 게, 진짜 내가 원하지 않은 게 아니라 그 내가 어떻게 보면 억압한 욕구죠. 아니라고 속으로 어떻게 보면 나를 교묘하게 속인 욕구 안에 뭐가 있었냐면, 예전에 제가 저한테 이제 저의 삶에서 항상 저를 이기는 동생이 있었다고 했죠. 그럼 이제 저를 이기는 동생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가 수직으로 저 위에 있는 이런 위치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런 위치에 있는 부모뿐이 아니라 이런 위치에 있는 형제의 그 메시지가 굉장히 나한테 크게 이렇게 작용을 해요. 무의식적으로. 그래서 부모님들이 한 그런 얘기들도 내가 원하지 않더라도 그게 나한테 굉장히 큰 신념으로 작용해서 굉장히 눈치를 많이 보게 돼요. 근데 이제 동생네 부부가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동생 부부와 엄청 가까운 사람이 양쪽 다 재혼이었는데 예식장에서 결혼을 한 거예요. 그걸 엄청 흉을 보더라고요. 무슨 재혼을 결혼식을 또 해? 민폐지 민폐야 막 이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듣고, 결혼식, 재혼을 또 결혼식을 하는 건 민폐구나, 욕을 먹는 행위구나라는 게 저한테 깊이 새겨진 거예요. 근데 그거는 그 사람들의 신념이지 제가 원하고 안 원하고 하는 상관이 없는 건데, 그게 강력하게 저한테 딱 자리를 잡다 보니까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를 생각하고 느껴볼 겨를도 없이 이거는 확 눌러버리고 재혼의 결혼식은 민폐야. 특히 예식장을 잡아서 웨딩드레스까지 입고 하는 결혼식은 민폐야라는 게 깊이 딱 자리 잡혀서, 그 안에서 내가 진짜 원하는 게 웨딩드레스를 입는 걸까? 뭔가 좋은 뭐 화려하고 이런 데서 막 뭐 성대하게 결혼식을 치르는 거, 이런 거 내가 진짜 원하는 걸까 아닌 걸까? 물어보지도 않고 나한테 진짜 집중해 보지도 않은 거예요. 그러고서는 그냥 그거를 차단을 시켜버렸던 거죠. 그거는 내 욕구가 아니야. 난 그런 거 원하지 않아. 그런 거 원하는 사람은 민폐인 사람이야 라는 게 깊이 자리 잡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저의 패치님이 재혼을 하는데 양쪽이 다 재혼을 하는데 예식장을 떡 잡고 웨딩드레스까지 피팅해서 신나서 찍은 사진을 보니까 눌러놨던 그 욕구가 건드려지니까 불편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그래서 이거 보면서 진짜 또 놀랐어요. 저는
와, 진짜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게 뭔지를 들여다보고 진짜 접촉한다는 게 쉬운 게, 알아차린다는 게, 접촉하고 알아차린다는 게 쉬운 게 아니구나. 결국 내가 원하는 게 있을 텐데도 그렇게 뭐 부모라든가 내 삶에서 중요했던 누군가가 그 얘기했던 그 말들, 특히 뭔가 비난하는 얘기들, 그게 이렇게 딱 한번 꽂히면은 내가 그게 너무 그거에 점령을 당해서 진짜 내가 그걸 원하는 걸 수도 있는데 눌러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 특히 중요한 일일수록 소소한 거보다는 소소한 거를 가족들이 별로 관여를 안 하는 삶이었다. 그것마저도 관여를 하는 삶이었다면 정말 내가 음식 하나 고르기도 힘들어요. 근데 그런 건 아니지만 뭔가 삶의 굵직굵직한 주제에서 그런 비난의 얘기들 이런 거를 들었었다면 나는 이제 그런 부분에서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는 알아보려고 느껴보려고 하지 않고 확 눌러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삶에서 많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게 뭔지를 진짜 알아차리는 게 이렇게 쉽지가 않구나. 정말 교묘하게 나는 내가 원하는 게 뭔지보다는 남들이 비난했던 거 이런 거에 그냥 위축이 돼서 그거를 확 그냥 내 욕구를 막아버리고 사는구나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 그런 제 욕구를 자꾸 이렇게 들여다보고 욕구를 들여다본다는 게 뭐 특별한 게 아니라 가만히 이제 진짜 내가 원하는 게 뭐지 이렇게 집중을 해봐요. 마음에 집중을 하다 보면 그게 떠오르거든요. 근데 떠오르다가도 자꾸 눌러져요. 아니야. 왜냐면 욕먹기 두려워서. 내가 진짜 웨딩드레스를 입고 싶은 거 아니야. 웨딩드레스는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진짜 원하는 게 올라오다가도 욕먹기 두려워서 눌러지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진짜 내 욕구라는 거를 찾는다는 게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마치 그 있잖아요. 꺼질락말락 하는 촛불 있죠. 촛불이 막 꺼질락말락 하는데 막 세찬 바람이 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찬 바람이라는 게 결국은 내 삶에서 중요한 영향을 끼쳤던 부모라든가 형제들의 신념들, 그 신념들이 막 이렇게 세찬 바람으로 불어오고 내 욕구는 여기서 꺼질랑말랑하는 그 촛불. 그래서 정말 찾기 힘든 또 이런 이미지도 있었어요. 이미지로 잘 떠오르는데 막 짙은 안개 있죠. 너무나 막 짙고 폭이 너무 넓은 안개예요. 그래서 그것들이 그 신념들인 거예요. 그 외부에서 이제 강요된 신념들, 나한테 뿌리 내린 신념들. 근데 내가 원하는지 아닌지 모르는 신념들. 그래서 내 욕구는 저기 멀리 보일락말락하는 희미한 빗줄기 하나인 거여서 막 내 욕구를 알려고 해도 그렇게 막 그게 달랑말랑 뭔지 가물가물 잘 모르겠는 그게 내 욕구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욕구가 아직은 그런 상태더라고요. 바람이 불어도 꺼지지 않고 아주 강렬하게 불타오르는 불빛도 아니고요. 안개가 딱 거쳐지고 저기서 선명하게 보이는 빗줄기가 아니라 아직은 좀 그런 상태더라고요. 아쉽지만. 근데 계속 찾아보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집중하고 있고요. 그래서 교묘하게 우리들이 자꾸 자기의 욕구를 숨기는데 마음에 계속 집중해서 감각을 키우는 수밖에 없거든요. 내가 원하는 게 뭘까? 이거 아니야. 이거는 내 생각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게 아니고 엄마 아빠가 주입한 생각이야. 동생이 주입한 생각이야. 언니가 주입했던 생각이야. 그거 아니고 진짜 내가 원하는 거. 진짜 내가 계속해서 물어보시다 보면 진짜 내가 원하는 게 뭔지 다 알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은 그 얘기를 좀 나눠봤어요. 우리가 우리의 욕구를 잘 알아차리고 욕망의 화신으로 팍팍 실천하면서 사는 그날까지 계속 열심히 연습하면서 조금씩 더 행복한 삶을 살도록 노력해 보자고요. 네. 오늘도 영상 보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매일매일 저도 요즘 저한테 이 얘기 매일매일 해주는데요. 수고했고 애썼고 잘했고 고맙다 그 얘기 하시면서 하루 마무리 하시면 좋겠네요. 네, 그럼 또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